그런데 이 특검을 종합특검의 특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똥이 딴 데로 휙 튀었습니다. 바바바박 튀어가지고 스파크가 팍 어디로 튀었을까요? 자, 민주당으로 튀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를 이게 제가 법조팀장 나갈 때 이 전준철 변호사가 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전준철 변호사를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아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대노를 했죠. 대노, 경로 대노. 그래서 결국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종합특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이 문제 가지고 좀 민주당이 계속 난리가 났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성윤 최고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거 쌍방울 수사 중에서도 쌍방울 임직원에 대한 그 횡령 이런 걸 수사한 거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된 변호를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일까요? 저는 그건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네네. 거짓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저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김성태 회장이 언제 입국했냐면 2023년 1월 달에 입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년쯤 전에 입국을 했는데 2023년이면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였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아주 그냥 그 기가 그냥 파랗게 서 있었던 그때 김성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성태 같은 사람은 이제 피의자니까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호인을 어디를 선임을 했느냐? 우리나라의 넘버 2 정도 되는 로펌을 그 선임을 했어요. 광장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는 김앤장이고 넘버 2위권 로펌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광장인데 그러면 김성태는 왜 김앤장을 선임하지 않고 태평양을 선임하지 않고 세종이나 율촌이나 화우를 선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도 크거든요. 왜 법무법인 동인을 그 선임하지 않았을까? 저희 사무실에도요 검사장들 우글우글해요. 부장검사들은 막 발에 치여.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무지하게 아꼈던 그러한 검사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희 사무실에 했어도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왜 광장을 선임했을까? 유재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유재만 변호사가 연수원 16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박근범 변호사, 배재덕 변호사 다 검찰에서 나름대로 한가닥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언론에는 기사에는 누구하고 누구 이러면 반드시 나왔는가? 유재만. 1번 유재만, 2번이 누구였느냐? 전준철. 왜 전준철이었느냐? 전준철 그 변호사가 반부패 부장이 옛날로 치면 특수부장이죠. 그런데 전준철이 특수부장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특수 2부장 하다가 또 1부장으로 특수 1부장 갔다가 그 다음에 원래는요 특수부장 하면요 변호사 안 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끝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장을 하다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를 하지 않는 게 그게 관례예요. 왜냐하면 중앙지검 특수부가 어떤 데입니까? 중앙지검 특수부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데예요. 탈탈 털어가지고 안 걸릴 사람 있겠습니까? 유병수 한번 털어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데 지금 특수부 같은 데서는 누구를 터느냐? 유병수 털겠습니까? 안 털어요. 정혁진 털겠습니까? 안 털어요. 안 털죠. 우리 같은 피레미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디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느냐? 삼성, 현대차, SK 이런 데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전준철 그 특수부장이 맨 마지막까지도 퇴임하는 날까지도 수사했던 데가 어디냐? SK였단 말이죠. SK요? 그러니까 그 현직 특수부장들은 나가서 변호사를 안 하는 게 그게 관례인 게 왜 그러는가? 특수부에 중앙지검 특수부에는요 온갖 그 기업들의 온갖 정보가 다 몰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정보를 싹 들고 나가서 변호사하면 어떻게 되게 개꿀이지. 개꿀이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건데 그걸 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전준철이다. 그래서 전준철 변호사가 2021년 5월 26일에 중앙지검 그 반부패 수사일부 옛날로 치면 특수일부 부장직을 사임하고 광장에 입사를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성태라고 하더라도요. 나 이제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좀 있어. 겁나게 많아. 근데 내가 지금 혐의도 겁나게 많아. 그러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텐데 누구를 선임하는 게 좋겠는가? 제가 봐도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쫙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몇 군데가 이제 딱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광장이 낫겠습니다. 왜 광장이 낫겠는가? 여기 유재만 변호사가 원래 광장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제 특수부장 출신으로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광장에 이제 조금 몇 년 있다가 조인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재만 하면 특수부장으로 유명했던 분이니까. 근데 권노갑 관련된 대선 자금도 수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재만 부장이 이끄는 광장 형사팀에 전준철 부장이 따끈따끈한 전관으로 싹 들어온 거죠.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전준철 변호사가 그 선임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광장이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성태 회장이라고 그러면 그 많은 로펌 중에 굳이 광장을 선임을 했는데 왜 선임을 했겠습니까? 제가 예컨대 TV조선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면 뭘 보겠습니까? 유병수의 강펀치를 볼 거 아니야. 왜 보겠습니까? 유병수가 나오니까 보는 거지. 당연한 거죠. 강펀치에 유병수가 안 나오고 이상한 사람 나오면 제가 보겠습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김성태도 광장을 선임한 거는 전준철 그 부장검사가 따끈따끈하게 특수일 부장하다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특수부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임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준철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올렸지만 대북 송금 사건 내가 맡지 않고 쌍방울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기사를 찾아봤어요. 쌍방울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을 담당했던 로펌이 따로 있어요. 그 로펌이 어디냐면 태평양, 바른, 강남, 위, 유루, 저스트, 무영 이런데. 그렇죠. 거기 노승권 검사장도 그 뭐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현철이라고 차장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왜 엄하게 다른 로펌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전준철 변호사는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대북 송금 안 하고 쌍방울 그 임직원들 그 김 회장 밑에 있었던 저 밑에 있었던 임직원들 그 뭐 개인적인 횡령 배임 그것만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검찰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인으로 관여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 관여를 상당 부분 했고 유재만 변호사와 함께 상당 부분을 관여했습니다라고. 아니 그 다음에 다른 걸 떠나서 만약에 진짜로 전준철 변호사가 메인 아무 그렇게 큰 의미 없이 역할을 안 했다라고 하면 청와대의 반응이 저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 출신의 이건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고 당의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유병수 기자도 취재한 거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불러가지고 그걸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 그 뭘 수단이 금방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 쭉 불러가지고 전준철 변호사 그때 김성태 회장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갖다가 했어. 그딱 했으면 별 역할 안 했는데 뭐 그다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 그러면 오해가 있었구나. 그냥 그러면 아무래도 권창영 특검은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특수부장 출신이니까 이 친구가 특검한 게 낫겠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데도 아니고 민정 라인에서 그것도 성남 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성남 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분노했느냐? 이 상황을 아는 거죠. 아니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는요 김성태 회장이 뻗땡겼어요. 뭐 그런 거 없다.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김성태의 진술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쌍방울이 북한 관련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그 당시 대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성태가 저런 식으로 발언한 거는 자기의 자발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검찰의 회유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변호사의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성태를 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피의자인데 그 뭐 유병수 검사가 저한테 막 협박하고 막 뭐 그다음에 뭐 껌도 주고 뭐 햄버거도 주고 막 그런다고 제가 마음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피의자 입장에서는요, 검사는 적이에요. 네.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제가 비싼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저를 딱 찾아와가지고 아유 그 정 회장님 그러면서 아 내가 검사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다 알고 있어 여기서. 뭐 증거가 이만 겁나게 많아. 그러면서 아니 그 뭐 정 회장님 계속 뻗팅기고 그 막 그래봤자 형만 높아져. 그냥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인정해. 인정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쌍방울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정권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대통령 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겠죠. 아직도 4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를 갖다가 간질간질하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홀라당 넘어갔다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당시 검찰 뭐 박상용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뭐 나중에 탄핵소추도 되고 탄핵소추 될 뻔하고 그랬나? 어쨌든 뭐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러한 광장의 변호인들은요. 동격이었을 것이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 2차 종합 특검으로 떡하니 올렸으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황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인데 이 정도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런 특검을 정하는 과정이고 한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만 다른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청와대로 올려보냈다?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한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끝까지 그냥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를 그만큼 믿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준철 변호사하고 이성윤 대표하고는요, 이성윤 최고하고는요,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깊은 관계죠.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그 이성윤 의원이 뭐 하고 있었냐면 중앙지검에 금융조세 부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평검사로 있었던 사람이 전준철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성윤 의원이 대검의 반부패 부장, 지금으로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검의 검찰연구관 하고 있었던 사람이 전준철 변호사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수원지검 특수부장 하던 사람을 그 중앙지검에 특수부장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 검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이 아직 검사장하고 있을 때 2021년 5월 26일까지 그 누구야 전준철 부장이 특수부장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옷 벗고 나간다니까 그때 이제 이성윤 그 검사장도 놀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전준철 변호사 한번 챙겨주고 싶은, 왜냐하면 중앙지검 특수부장 정도 하면 웬만하면 검사장 가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특수부장까지 했는데 차장도 아니고 이렇게 부장검사로 끝난다라고 하니까 조금 뭐 미안하고 아쉽고 뭐 둘 사이에 뭐가 있었을지 모르지. 그런데 특검은 고등검사장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지방검사장도 아니고 고등검사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전준철이 한번 검사장급으로 한번 그 뒤늦게라도 올려주자 이런 마음이 강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두 가지죠. 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성윤 의원은 전준철 변호사가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추천하도록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저 같으면요, 만약에 그랬다가 불호령 떨어지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진노했죠. 진노했는데 저는 그 더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바로 앞에 정청래 대표가 그 전날 사과를 박수현 수석 대변을 통해 가지고 대리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누를 끼쳤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작
핵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과를 하는 듯 하는데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황명성 최고위원이 당신이 말이야 전춘철 변호사 대변인입니까? 지금 이러면서 막 잡고 막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인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 설명을 쭉 해요. 근데 이게 전 제일 황당한 게 김어준 씨가 이성윤 최고위원을 불러서 해명을 들은 뒤에 아이고 알고 보니 전 변호사는 특검을 해도 됐던 인사 같다. 이렇게 아주 뭐 규정을 해줍니다. 아주 그러면서 둥가 해주는 거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미친 듯이 수사했던 미친 듯이 어렵게 했던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써도 된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 찾아보니까 이성윤 의원 말이 맞아요. 첫 번째 전준철 유능하다. 유능하니까 특수부장 했겠죠. 두 번째 전준철은 도이치모터스나 채널A 사건 등의 이성윤과 함께 윤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 다 무죄 났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어쨌든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변호사 할 때 그러니까 무능력한 건데요. 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면 무능력한 거라고. 유능하니까 올라갔겠지. 무능력한 거잖아. 아니, 근데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받은 변호사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굉장히 서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한테 탄압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뭐 다 그 득되는 일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이걸 갖다가 하나로 섞어가지고 윤석열한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 몇 달 전인가?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던 그 이성윤 그 의원이 이렇게 표변을 갖다가 하나 저는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네. 또 하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성윤 의원이 검찰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되게 묵묵하시고 고집이 세시고 수사를 한번 시작을 하면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꾹 눌러 앉고 있고 그런 분이신데 네. 좀 독특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분이십니다. 진짜.